68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 A, B의 포함 관계가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과 같은 것은, 그럼 A가 B의 부분 집합인 경우를 고르라는 것과 같겠죠. 자, 문제를 잠깐 키워볼까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는 그런 상황을 골라보라는 거죠.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A에 속하는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B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A에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B에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6은 없죠. 6은 B에 없죠. 그래서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은 X바 X는 짝수라고 하는 것은 2, 4, 6, 8, 10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12, 14 쭉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지. 얘는 이제 포함 관계가 거꾸로 돼 있죠. 그죠? 예. 자,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되겠더라. 2번을 해석하면 저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자, 집합 A는 10 이하의 자연수고 B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예요. 그럼 A 안에는 1, 2, 3 가서 10까지 들어있을 것이고 B에는 10보다 작은 수니까 1, 2, 3 가서 어디까지? 9까지만 들어있게 되겠죠. 그죠? 예, 3번도 자, 3번도 마찬가지로 B가 A에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3번도 B가 A에 포함되는 상황이다. 자, 4번을 보면 자, n에다가 1, 2, 3을 넣어보면 집합 A는 3, 6, 9가 될 것이고요. 자, 집합 B는 1, 3, 5, 15 이렇게 15의 양의 약수들 이렇게 4개를 찾아볼 수 있겠어요. 자, 얘네 둘은 서로 포함 관계가 없습니다. 자, A의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B에 들어가 있느냐? 9가 갈 데가 없지? 자, 1, 3, 5, 15가 모두 다 A의 원소인가? 원소가 아니죠. 그죠? 자, 5와 1과 15는 A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4번 같은 경우는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 혹은 B가 A에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포함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자, 요거 기억나십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죠. 그죠? 여기서 공집합이라 하면 A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A는 자,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공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다. 자, B는 원소가 하나짜리인 거죠. 자, B의 부분 집합을 모두 표현해보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과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짜리 이런 모양의 2개의 부분 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을 풀어봅시다. 자, 69번 A의 원소는 0, 1, 2입니다. 자, B의 원소는 A에 들어있는 원소 X, Y를 가지고 자, X와 Y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값들을 다 B의 원소로 가지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요것을 쉽게 푸는 방법은 X를 한번 표현해 볼까? X는 A의 원소니까 0, 1, 2가 될 것이고 2Y를 한번 표현해 볼까? 2Y를. 자, 2Y는 Y의 2배가 되겠지. Y의 2배. 근데 Y는 A의 원소니까 자, 2Y는 0, 2, 4가 될 겁니다. A의 원소를 2배 하라는 얘기예요. 2Y. 그래서 X에서 2Y를 빼보자. 0에서 2Y를 빼면 0이고요. 0이고 1에서 0을 빼면 2Y죠. 1이 되고 2가 됩니다. 그죠? 2가 됩니다. 자, 0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2,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 2에서 2를 빼면 0, 0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4, 1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3, 2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제 자, 여기에 나온 원소들이 이것이 바로 B의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어요. 자, C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C는 X에서 바로 Y를 뺀다. X는 0, 1, 2다. Y가 될 수 있는 것도 0, 1, 2다. X에서 Y를 빼보자. 0에서 0을 빼면 0, 1에서 0을 빼면 1, 2에서 0을 빼면 2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 1에서 1을 빼면 0, 2에서 1을 빼면 1. 자,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2,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 2에서 2를 빼면 0. 이렇게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집합 C는 어떻게 표현한다? 집합 C는 여기 있는 원소들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겠죠. 자, 포함관계를 나타내면 자, B가 지금 제일 크겠네요. B의 부분집합으로 C를 가지고 B는 C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자, 여기 0, 1, 2가 다 들어있죠. 0, 1, 2가. 그치? C는 A를 또 부분집합으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A, C, B 순서를 가져야 되니까 답은 2번이라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7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라는 집합을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A라는 집합을 수직선에서 AA 집합을 원소를 표현해 본다면 자, 얘는 0에서부터 3까지가 될 것이고요. 3은 포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A의 원소들은 이 수직선상에 0부터 3까지 쭉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 함은 자, A의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B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자, B가 조금 크게 그려져야 되겠죠? A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2A 플러스 9까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나타내시고요. 자, A는 확실하게 0보다 작고요. A는 확실하게 0보다 작고 자, 3은 확실하게 얼마다? 2A 플러스 9보다 작고 여기까지 표현을 일단 해주시고 그 다음 할 일이 이제 등호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등호를. 자, 등호는 어떻게 체크하느냐?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가장 기초적인 팁은 뭐냐? 가장 기초적인 팁은 여기가 둘 다 비어 있거나 둘 다 색칠이 돼 있으면 같아도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죠. 문제는 이런 경우에요. 자, 한쪽은 칠해져 있고 한쪽은 칠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자, 요 경우에 이 3이 이 안에는 무조건 들어있게 되죠. 이 안에는.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3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이쪽에 있는 2A 플러스 9 값이 3이 된다면 이 B라는 집합 안에 3이 있게 됩니까? 3이 없죠.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A라는 집합은 3이 있고 바깥에 있는 B라는 집합에는 3이 없다. 그럼 포함 관계가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 안쪽에 색칠이 돼 있고 바깥쪽에 색칠이 안 돼 있으면 등호를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등호를 넣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얘네 두 개를 이렇게 나온 식 두 개를 연립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쪽만 성립하고 이쪽은 막 3이 나가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 여기도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쪽도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처리해 준다. 자, 그럼 9를 이쪽으로 넘기면 여기는 2A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면 A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수직선의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일단 제일 작은 집합인데 5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은 요게 이제 A다. 자, B는 이렇게 A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집합이다. B다. 자, C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집합이다. C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이유는 사실 문제를 봤어. 자, C 안에 B가 부분집합이고 B의 부분집합이 A가 되기 때문에 C 안쪽으로 B가 들어와야 되고 B의 범위 안쪽으로 A가 들어와야 돼. 이해됐니? 자, 이 상황에서 이 A, O의 순서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꿀팁 알려줬지? 셋 다 칠해져 있죠? 등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셋
다 비워져 있어도 등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한쪽은 칠해져 있고 한쪽은 칠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등호를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 자, 셋 다 색칠이 돼 있다. 무조건 등호. 셋 다 색칠이 안 돼 있다. 그래도 등호.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는 2,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방정식을 일단 풀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이 이 a의 원소가 된다. 그럼 얘는 2하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b는 a보다 작은 정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b가 어떻게 돼야 될까? 자, 볼게. 자, b가 있어. b는 어떤 a라는 값보다는 작은 정수야. 그러면 a라는 값보다 작은이니까 보다 작은이니까 등호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안 되죠. 비워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멍을 뽕 하고 뚫어놔야 된다는 얘기야. a보다 작은 정수. 그러면 이 a보다 작은 쪽에 있는 정수들이 있겠지. 이게 b인 거야. 지금 선생님이 x표로 표시해 놓은 애들, 얘네들이 b의 원소들이 됩니다. 근데 이 b의 원소에 누가 있대? 2도 있고 누구도 있대? 마이너스 3도 어딘가에 있겠죠. 마이너스 3도 이 안에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찾아낼 수 있겠지.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겠니? 이 2라는 값이 어떻게 돼야 돼? a보다 작아야 돼. 이해됐어? 2라는 값이 a보다 작아야 돼. 등호를 넣으면 될까 안 될까? a 값 자체가 만약에 2라면 b 안에 2가 들어갈까요? 2보다 작은 정수니까. 만약에 a 값이 2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보다 작은 정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해서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a 값이 2가 되면 안 돼. 그치? 2가 되면 안 되고 2보다 커야 할 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 a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a의 최소값은 a 값은 3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게 2보다 작은 정수가 아니라 3보다 작은 정수였다면 이 안에 얼마가 들어갈 수 있다? 2가 들어갈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이 두 수가 a의 원소가 모두 다 b에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답은 a는 3이 되겠습니다. 7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번을 보면 집합 x가 y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x에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y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이 있고 이쪽은 3이 확실해요. 그러면 이 3이 y의 원소가 꼭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이 3이 되거나 이쪽 값이 3이 되는 경우. 자, 첫 번째를 해볼게요. 첫 번째, 알파 제곱 플러스 2 값이 3이 되는 경우. 알파 제곱은 1이 되고, 자, 알파가 1이 되거나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일일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모순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알파가 1일 때 x는 3과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지겠죠. 그죠? 3과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집니다. 자, y는 자, x에 알파에 1을 집어넣으면 3과 마이너스 3과 1이 됩니다. 그죠? 예. 어때요? 알파가 1이 될 경우에는 x의 모든 원소가 y에 다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죠.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꼭 걸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얘네들을 다 답으로 써주시면 안 됩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자, x의 원소는 3과 1이 되겠죠.
자, y는 자,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됩니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과 마이너스 5가 되고 1이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1이 맞다. 끝났나요? 아니죠. 하나 더 해봐야 되죠.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3이 알파 마이너스 4인 경우, 다시 말하면 알파 마이너스 4가 3이 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떤 경우야? 이럴 경우는 알파가 7이 되는 경우인 거지. 이때의 x를 찾아보면 3과 마이너스 7이 원소가 될 것이고, 이때 y라는 집합을 파악해보면 알파에 7을 넣는 거야. 그럼 7을 제곱하고 2를 더하면 51이 되겠지. 49에다가 2를 더하니까. 자, 알파에 7을 넣으면 7 빼기 4는 3이 될 거고 1이 됩니다. 자, 이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꼭 그 방정식으로 해결한 것이 답이 아니라, 자, 우리 지금 두 갈래로 나눠서 푼 거지. 알파 제곱 플러스 2가 3이 될 때와 알파 마이너스 4가 3이 될 때. 그지? 자, 요 값이 3이 될 때와 요 값이 3이 될 때로 나눴는데, 그때 나오는 알파 값을 실제로 대입을 해서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의 내용 성분을, 다시 말하면 원소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문제의 조건에 맞는 답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74번 풀이로 가보겠습니다. 자, n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야, 소수. 자, 소수면 뭐가 있어? n이 될 수 있는 것은 2하고 3하고 5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이 n을 다시 여기에 투입한다. 그러면 집합의 원소가 다 파악이 되지. 자, 저식에다가 n에다가 2를 넣으면 6에다가 2를 빼니까 4. 3을 넣으면 9에다가 2를 빼니까 7.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5를 넣으면 15에다가 2를 뺐어요. 15에다가 2를 빼면 얼마냐? 13 이렇게 되겠지? 자, 요게 이제 집합의 원소들이야. 4, 7, 13. 이것의 부분 집합을 다 구하래. 자, 해볼게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 하나 있는 거 4, 7, 13. 다 합니다. 자, 두 개 있는 거 4, 7, 4, 13, 7, 13. 그죠? 세 개 있는 거 4, 7, 13. 자, 모두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체계적으로 셌습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 0개인 것, 원소가 1개인 것, 원소가 2개인 것, 원소가 3개인 것. 그래서 총 8개야.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8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 단답형이다. 부분 집합을 구하라고 했어. 부분 집합을 진짜 써줘야 돼, 이렇게. 공집합도 놓치지 않고. 그런데 얘를 그냥 개수만 구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원소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 이런 개수를 구하는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서 실제 시험을 풀 때, 자, 부분 집합을 일일이 다 구하라는 상황인데도 개수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 주세요.